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런 테크에 대한 기본 이해를 어떻게 가지게 됐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다 없어지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먹고 살아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막 빠르게 코로나 이후에 막 변하더니 하나씩 우리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NFT가 시작되고 웹 3.0이 시작된다고 하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알고 봤더니 이미 내가 비싼 돈을 치르고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더 고도화되고 있으면서 다음 테크의 그 다음 고도화된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직업도 넘어가고요. 일도 넘어가고요. 내 사업의 미래 비전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테크자가 붙지 않으면 그 사업은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교육 사업? 아니요. 교육 테크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영상 사업? 영상 테크가 되고요. 자, 애견 사업? 애견 테크가 되고 있는 거죠. 애견 테크? 정말 많은 직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뭐 수백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견 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싶은 사람과 강아지를 산책시켜 주는 걸 좋아하는 20대, 30대 시간이 남는 사람 누구건 연결을 시켜줘요. 어플리케이션이죠. 테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건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건 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판 자체를 짤 수가 없어요. 기획과 상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직업에다가 테크자를 다 붙여 보시겠어요? 그럼 과연 뭐가 될까요? 운송 테크, 배달 테크, 스마트 스토어 테크. 테크를 붙이면 달라지죠. 제가 그래서 그 테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시 대학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공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쏙쏙 빼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7분의 과외 선생님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정지훈 교수님 기본적인 테크 전반 분야의 역사를 훑으면서 미래를 얘기해 주고요. 이경정 교수님은 인공지능을 얘기하십니다. 블록체인, 인간의 개인의 삶을 가장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의 기본 테크죠. AR, VR, 아마 여러분 그를 만났습니다 라는 TV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김세규 대표님, VR, AR의 대가시죠. 로봇공학은 한재건 대표님. 자, 사물 인터넷. 뭐가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뭐 시작? 자동차, IoT. 두 번째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아는 거 휴대폰. 휴대폰은 IoT죠. 물건에 인터넷이 들어간 거.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소유하세요? 아니죠.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트리밍으로 보죠. 그 넷플릭스에 있는 많은 영상은 어디에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죠. 자, 우리는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평면 웹이 아니고 공간 웹 그리고 경제 생태계까지 꾸려져 있는 완전히 다른 경제 생태계 메타버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건 많이 나갔고 어떤 건 초입에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거나 이것과 관계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공대 갈 수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세븐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배웠고 그분들을 다 모셔서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세븐테크로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할까요? 뭐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메타버스다 그러면은 네. 메타버스 관련된 재밌는 플랫폼들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페토 같은 것도 네.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게임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애들만 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든지 네. 이게 네.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블록체인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클립 드롭스라 그래가지고 네. 카카오톡에요.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더보기 누르시잖아요. 네, 그 더보기 밑에 클립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립. 있어요. 네. 그거 설치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블록체인 지갑을 처음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건 이렇게 내가 블록체인 지갑을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됐다. 각각 테크별로 이렇게 한두 개씩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쿠브라고 백신 맞으시면은 그거 블록체인으로 한 거예요.
AI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가 뭘까? 한번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지난 5년 동안 많았지만 최근 2, 3년의 학자들의 논문 발표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많아진다. 그리고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아져. 그래서 직업을 없어진 걸 고민하시면 안 되고 어떤 직업이 더 생길 걸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덜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일상에 가져올 변화 또 한번 정리해보면 단순 반복의 하기 싫은 일은 점점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 성장의 기회가 많아요. 메타버스에서도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관리할 방법이 되게 많아져. 나의 건강을 관리할 방법, 나의 지식을 관리할 방법. 인공지능이라는 건 목표를 최적화하고 성공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히려 우리는 더 목적형 인간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목적이 뭐고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 왜? 그럴 방법론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연구하는 것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목표를 극대화해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건전하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짜 굿즈인지 짝퉁 굿즈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디지털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땅을 팔았어요. 자, 내가 이 땅을 소유했어요. 또는 내가 소유한 땅을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저 땅이 누구 소유다? 나한테 사용료를 받아가는데 땅 주인 맞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온 게 NFT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러는 거. NFT는요, 그냥 딱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에 등록돼 있는 등기 권리증. 그래서 해당 디지털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고 누구한테 팔려갔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디지털 등기 권리증입니다. 자, 저 NFT가 뭘 해줄 수 있냐면 블록체인에 기록됐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되죠.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딱 보면 저 구찌가 진짜네? 가짜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다르거든요. 조금 더 싼 가격에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아바타가 훨씬 더 잘 치장할수록 MZ세대는 현실에 오래 머무를까요? 메타버스에 오래 머무를까요? 메타버스에 당연히 오래 머물죠. 왜? 이게 더 잘 되니까. MZ세대에는 이런 공간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고 거기서 NFT랑 암호화폐가 연동되면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NFT, 메타버스가 궁합이 잘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또 MZ세대는 암호화폐나 스마트폰에 거부감이 없거든요. 수강생 여러분 보통 가구 사러 가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구가 거실에 여기 위치했을 때 어울릴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저렴하면 괜찮은데 너무 좀 고가야. 그랬을 때 사실 그 매장에 가가지고 딜러한테 이거를 집에 들고 가서 배치해보고 좀 잘 맞으면 살게요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 AR 앱을 활용하면 자기 집에다가 가구를 불러와서 배치를 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뭔가 배치를 해서 보는 이제 경험인데 앞으로 이제 AR 글라스가 나오면 실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경험이 될 거예요. 패션 쪽에서도 이제 가상 피팅룸으로 좀 사용되고 있고 이런 명품 그 브랜드 신발들을 트래킹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불러와 가지고 똑같아요. 그 신발을 내 신발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컬러를 바꿔본다든가 그 텍스처를 바꿔본다든가 실제 해보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되게 몰입도가 높아가지고 스냅챗이 시총이 4배가 상승했고 현재 113조 원 정도 지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타이어를 들어서 자동차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있죠.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그 커피 중에서도 특히 그 드립 커피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거 아닙니다. 모라백의 역설을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로 바뀝니다. 그냥 로봇에게 아무 일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중심으로 줘야 됩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잖아요. 타이어 저거 진짜 무겁습니다. 100번, 200번 들으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저거 드는 게 자기 작업이야. 안 하죠. 진짜 싫어요. 그런데 로봇은 쉬지도 않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하필이면 드립커피를 하고 있잖아요. 쫄쫄쫄쫄
부어야 돼요. 한 번에 훅 부으면요, 뭐 맛, 향 다 날아갑니다. 자, 이거 하나는 하겠는데 한 100잔 만들어라. 그러면 싫죠. 자, 그런 거일수록 잘한다고요. 저 두 장면을 기획했던 사람은 모라베 역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로봇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지금 체인전 사장님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자신의 장면으로 바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면 로봇과 어떻게 같이 일할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봇과 인간이 서로가 잘하는 일을 나눠서 같이 협업을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도대체 사물 인터넷을 알면 뭐가 달라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 10대 기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에 하얀색으로 표시한 버크셔스웨어 빼고는요, 전부 폰을 든 인류, 제 책이 포노 사피엔스잖아요. 포노 사피엔스들을 위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 지금 어떻게 하나 보세요. 프로치, 테슬라, 자율주행, 전부 IoT죠. 그럼 뭐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아마존 에코라는 스피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스피커가 아마존 에코 스피커예요. 저거 왜 하냐 그랬더니 물건 살라고. TV 어떤 게 좋은지 알아봐. 그럼 네, 그리고 찾아줘. 이러면서 세계의 5대 기업들이 다 IoT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겠네. 그럼요. 세계의 기업들이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일상을 보면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표준 일상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어봐. 사람은 일단 스마트폰을 지녔고 그들은 디지털에서 생활하는 게 표준이 됐어. 그럼 앞으로 일상의 모든 비즈니스에 디지털이 도입되겠구나. 남은 게 영역이 어디예요? 차에다가 인터넷 넣고 카메라에다가 넣고 자꾸 인터넷을 넣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겠죠. 도대체 그러면은 서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러한 클라우드 센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컴퓨터 쓰시잖아요. 그렇죠? 집에도 컴퓨터 있으시고 이제는 집에도 몇 개씩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핸드폰도 엄연히 따지면 컴퓨터예요. 그냥 미니 컴퓨터죠. 그 컴퓨터가 다 개개인 책상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그 기업 데이터 센터 안에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내가 직접 구축해서 내 건물 안에다가 서버를 두고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게 예전 방식의 IT였다면은,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만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달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돈을 갖다가 내 금고에 집어넣고 할 때와 은행에 집어넣고 있는 거로 바뀌는 거고요. 그냥 컴퓨팅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고 계십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토스, 쿠팡, 틱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죠. 어떻게 바꿔질까 우리 삶이,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 함께 일하는 세상. 이제 더 이상 뭐 재택근무라는 개념 자체,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이게 쓰이냐 안 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디폴트로 일하는 방식 중에 표준 중에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학습이라는 툴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저는 지금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맨 앞에 제가 혼자 서 있고 학생들은 저 뒤에 앉아 있죠. 시간과 공간을 제가 지배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수업 들으면 얼마나 편해요. 누워가지고 나 편한 시간 수업 마음대로 들을 수 있죠.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공간에 모여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실제 가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나 편한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아무 때나 토론하고 나올 수도 있고, 학습자가 좀 더 무게중심에 가깝게 설 수가 있는 배움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 지금 뭐 일부 아직까지는 뭐 예술가들이 NFT 심었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분들이 뭐 콘텐츠 올렸다 하지만 여러분이 활동하는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을
항목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옷을 만약에 산다. 옷을 사는데 1년에 원래 여러분이 옷을 20벌 샀어요. 20벌. 근데 디지털 버전으로 아까 옷을 사서 소장하고 아바타 꾸미는데 옷을 사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보통은 20벌 사던 옷이 15벌 정도로 약간 줄어듭니다. 그 5벌 살 수 있던 돈으로 디지털 옷을 또한 20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옷을 35벌 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공장, 탄소를 발생시키는 공장은 어떻습니까? 공장은 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소비한 게 되고 이렇게 매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다 보게 되면 덜 생산하고 더 소비하고 우리는 모이지 않고도 일을 하게 되고 모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고 자동차나 비행기는 더 단거리만 운행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 탄소, 환경 문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정말 좋아지고 편하게 쓸 수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소멸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소멸하는 일자리 당연히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 줄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거의 24강입니다. 총망라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학 학과 들어가서 다 배워야 되는 걸 일반인들이 반드시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모더레이터가 돼서 24강의 영상을 찍어서 MKYU에서 지금 현재도 수강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븐테크 책 출간 기념으로 30%까지 강좌가 할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들어보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에서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으시죠? 못다한 얘기도 있으시죠? 그거 해서 우리 책 냅시다. 그러면 혹시라도 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아니면 교재라도 쓸 수 있게 꼭 책을 냅시다를 매니징의 대가 김미경이 저의 7분의 어벤져스 테크 과외 선생님들에게 또 일일이 말씀을 드려서 세븐테크라는 책이 여러분 작업한 지 6개월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이번 주부터 모든 서점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보문고니 뭐 예스24니 알라딘이니 어디 가서든지 사실 수 있거든요. 강의도 들으시고요. 책도 읽으시고요. 김미경을 가르친 7명의 테크 과외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한한 꿈에 테크를 장착하시고 여러분 멋지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